협상을 추진했지만 미국은 아직 물러서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미일 양국이 무역 협상에서 일본이 요구했던 자동차 부품 관세 삭감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하고 있다면서 자동차 분야에서 관세를 조기에 인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양국은 오는 25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별도 양자회담을 열고 최종 합의를 시도할 전망입니다. 아베 총리는 이를 위해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산 옥수수 275만 톤을 수입하고 미국산 소고기 등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낮추기로 하면서 미국 측에 많이 양보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인 자동차를 제외한 일본산 산업 제품의 관세를 낮추는 데 그치자 일본에서는 아베 총리가 국민 건강을 팔았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휘둘렸다 등의 비판을 했습니다. 아사히는 이번 보도에 대해서도 일본은 미국산 소고기 및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를 TPP 회원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즉각 낮춘다면서 자동차에 대한 협상이 길어지면 협상의 균형이 결여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협상 보류 소식에 일본 네티즌들도 아베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네티즌은 댓글로 지금까지 일본 측이 상당히 양보를 하였지만 미국 측은 전혀 양보하지 않았다. 300만 톤의 옥수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베는 옥수수를 대체 왜 저렇게 많이 산 것인가라며 아베의 굴욕적인 외교를 꼬집었습니다. 산케이신문은 23일 기사에서 이대로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체결된다면 저렴한 미국산 농산물 수입이 확대되어 일본 농가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아베 총리는 미국산 옥수수 275만 톤을 추가로 수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문제는 아베 총리가 업계와 사전 협의 없이 미국산 옥수수 추가 구매를 약속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도쿄신문은 23일 일본 주요 사료회사를 취재한 결과 미국산 옥수수 사료를 추가 수입하려는 회사는 전혀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아베 총리의 약속과 달리 일본 업계가 미국산 옥수수를 추가로 구매할 계획이 없는 만큼 미일이 무역협정을 타결한 뒤 옥수수 문제가 양국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사히 신문도 자동차 관세 인하가 조기에 실시되지 인도네시아 산업 4.0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식음료, 자동차, 전자화학, 섬유 봉제 등 5개 중점 산업과 함께 사물 인터넷 등 4차 산업의 핵심 분야를 육성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일본 노무라증권에게 맡겨 플랜을 짜면서 이번에도 일본에게 미래를 맡기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일본을 뒤로하고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4차 산업의 계획은 일본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를 구현하는 것은 한국이 맡아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산업 전반에서 일본의 텃밭이었습니다. 토요타 등 일본 차의 인도네시아 시장 점유율이 97%에 달하고 일본은 싱가포르 다음으로 인도네시아에 많이 투자하는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일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제조업을 기반으로 구축해야 하는데 일본은 물건만 팔 뿐 기술 이전에는 소극적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물건만 팔아 이득은 취했지만 인도네시아가 스스로 설 수 있는 기술은 전수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선진 기술을 모방해 압축 성장을 달성한 한국이 오래전부터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일본과 달리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도와주고 기술을 이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서 일본의 아성을 허물고 중국의 공세를 막아줄 역할을 한국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과는 껄끄러운 관계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시장으로 한국에게도 점점 존재감이 커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총 인구가 2억 6천만 명으로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1위의 소매 유통 시장을 가지고 있고 신흥국 소매 유통 발전 지수에서도 아세안에서 말레이시아, 베트남에 이어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한국의 2대 교육국이며 자원이 풍부하고 젊은 인구가 많아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K-팝과 K-드라마 등 한류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지난 5년간 방한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 중심 관광 시장입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에게 아낌없이 기술을 전수해주고 경제개발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도 자카르타에서 대규모 도심 정전 사태로 혼란을 겪었던 인도네시아는 서울교통공사에 SOS를 보내 도시철도의 정전 사태 예방과 지진 등 자연재해에 따른 한국의 선진 노하우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연평균 최대 13cm씩 가라앉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수해를 막기 위한 자카르타 대방조제도 한국의 새만금 방조제 기술로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먼 바다로 나가는 어선을 건조하지 못해 한국의 성동조선해 양이 인도네시아에 수리조선소를 짓는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도움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한국 제품을 많이 써주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2018년 인도네시아 100대 브랜드 명단에서 삼성전자는 지난해에 이어 1위 자리를 지켰고 LG전자는 미국 애플을 제치고 지난해 4위에서 한 단계 올라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한국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T-50 고등훈련기 16대와 잠수함 3척 등을 도입했습니다.
또 장보고함을 개량한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더 수주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무기 수출은 직전 5개년에 비해 94%나 늘었고 전 세계 무기 수출 국가 중 1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산 김이 점유율을 높이면서 시장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한류 열풍으로 K푸드에 대한 관심이 확산하면서 한국산 김에 대한 수요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한국 김 제품이 일본산의 10배 가깝게 더 많이 팔리고 있어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이 김 종주국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차가 점령한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한국의 현대차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현대차는 인도네시아에 올해 말 연간 생산량 25만 대 규모의 완성차 공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조코이 대통령은 현대차가 인도네시아에서도 적극 투자에 나서 꼭 성공해 달라고 하며 현대차가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겠죠. 설상가상으로, 일본 한번 해볼까요? 설상가상으로라는 말은 나키츠라니 하치라는 뜻인데, 나키츠라 하면은 우는 얼굴입니다. 하치는 벌침입니다. 울고 있는 얼굴에다가 벌침이 딱 쏘여지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더 아프겠습니까? 아베 일파가 바로 이 나키츠라니 하치 형국이 점점 되고 있는데요. 네 번째를 보면요. 옥수수를 대량 구매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트럼프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시진핑이 트럼프를 딱 멋지게 공격하려는 그 옥수수를 우리가 사들게 걱정하지 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옥수수를 구매하기로 발표한 그때 여러분들한테 전망을 했죠. 일본 국내에서는 일본 기업들도 우리는 그거 살 필요 없다, 우리는 충분하다라고 했고, 일본 옥수수 농가 쪽에서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쉽지가 않은데 옥수수 가격 폭락하려면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하는지, 그 다음에 일본의 관료들도 아니 이걸 당장 사온다 하더라도 그 많은 것을 보관할 창고도 없고 일본 국내에서는 충분히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수입도 충분하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곤욕스러워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인들은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곤욕스러워하는 상태에서 그것이 점점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죠. 아베도 그러니 뭐라고 말할 수는 없고, 트럼프한테 약속은 지켜야 되고, 일본에서는 말을 안 듣고, 어떡합니까? 찾는 것은 술밖에 없겠죠. 일그러지는 건 얼굴이고 속이 더 일그러지는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지소미아 뭐 종료된다고 해서 자기들 큰 문제 없다고 하지만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지소미아가 종료된 다음에 일본이 적어도 북한이 발사한 2발의 미사일을 제대로 탐지하지 못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것이 일본에서 국내 안보 불안이 진짜 심각하게 됐다는 식으로 보도가 막 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와 같이 아베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쉽지 않은 자기 그 경솔한 행동으로 우리에게 손을 보겠다고 하면서 우리의 이 저력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가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일본의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이 비밀리에 쏙쏙 방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바로 어제입니다. 그러니까 9월 22일인데 어제도 제가 한 척을 만났고 그 다음에 또 전화를 통해 들었거든요. 어제도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일본의 정치계, 그 다음에 재계, 그리고 법조계 주요 인사들이 와가지고 한국에 관련되는 사람들도 만나고 정부계 사람들도 아마 만났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듣지 못했지만 저도 그중에 한 팀을 만났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 한일 그 경제 전쟁, 한일 대립 정말 누구에게도 좋지 않지 않은가. 사실 우리 일본이 받는 피해가 70 정도다. 한국이 30 정도라면 일본의 피해가 더 심각하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다. 사실 일본에서는 한국이 이렇게까지 저력 있게 잘 저항하고 버텨낼지를 누구도 몰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사실 우리한테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너네 아베가 그렇게 했잖아. 아베한테 얘기해. 하지만 아베는 안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와가지고 솔직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한국 쪽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라는. 근데 우리가 피해자인데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하기 쉽지 않죠. 물론 우리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해주면서 풀어나가면 되겠지만 아베가 계속 저렇게 요지부동인데 우리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다시 한번 제가 예측을 한다면요. 당초 제 전망대로 지금 되었지 않습니까? 아베는 우리를 마구마구 밀어붙임으로써 우리가 저항을 하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일본의 국민들은 아베 일파에 장악된 일본의 매스컴에 의해서 아베를 지지하게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 아베의 지지율은 올라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과격하게 하지 말고 성숙하게 끝까지 노 아베 그러니까 노 아베만 하고 일본은 반대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본과의 협력과 국제사회의 협력, 국제사회에 알려나가고 일본 시민단체라든가 양식 있는 단체 더 많이 알려나가야 된다는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EEJ, 일본인들이 결국 아베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가게끔 중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베는요, 저 사람 세습 정치인입니다. 세습 정치인, 아무 어려움 없이 쉽게 자기가 고위 정치인이 됐거든요. 일반 국민들 졸쯤으로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